자, 이번 영상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연속 확률 분포가 몇 개로 돼 있어? 연속 확률 분포가 마플 교과서 기준으로 3개가 돼 있어요. 그지? 3개가 돼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와 정규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그치? 두 번째 단원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목을 좀 바꾸셔볼까요? 두 번째 단원이 정규 분포인데, 이 정규 분포가 뭐냐 라는 얘기를 좀 시작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썼던 걸 잠깐 쓰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확률 변수라는 이 x가 가지는 값이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2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아이와 연속 확률 변수, 얘도 x 어떤 확률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건을 갖겠다는 얘기고, 그치? 이산 확률 변수는 뭐였어? 이산 확률 변수는 주사위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뭐가 뚝뚝뚝 끊어서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였고,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이산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으며, 우리는 얘를 확률 P는 스몰 x는 어떤 확률 PI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저 P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떤 게 확률 분포표가 자연스럽게, 그치?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그치? 이거는 일단은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고, 사실, 그치? 지난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걸 또 한 번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갖고 확률을 배웠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그지? 독립 시행으로 연결이 되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그지? 이항 분포 뭐를 따라간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뭘 따라간다? b의 횟수 n번의 확률 p를 나타내더라. 그지? 그럼 이항 분포가 이렇게 주어진 순간 마찬가지 평균도 분산도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 라는 내용이었던 게 저 위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였고, 그지? 밑에 있는 연속 확률 변수는,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연속 확률 분포는, 그지? 어떤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그지? 그래서 그래프로 하나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질 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떤 함수로 표현을 했어?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만 그렸다? 그래프를 그렸다. 그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표는 없는 거야. 그지? 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왜 작성할 수 없어? 예를 들면 2와 3 사이에 실수는 무한히 많으니까, 그지? 표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서, 그지?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정규 분포 이렇게 됐던 얘기인데, 그지? 지난 시간에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연속 확률 변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를, 그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프린트 읽어보시면 298페이지 마플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수량, 그러니까 마플 해설에 강수량, 또 시험 점수, 키, 몸무게, 통학 시간 등등등을, 그지? 이걸 쫙 정리를 했을 때, 자료를 정리를 했어, 그지? 어떤 확률이 발생을 했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등등등, 그지?
우리나라 뭐 성인 뭐 20살에서 30살 사이에 그지 사람들의 몸무게를 다 작성을 해서 그걸 다 정리를 했더니 그지 걔가 어떤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 그지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그지 걔 특이하게 확률 밀도 함수가 그지 이건 뭘 하나 쓸 텐데 이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지 확률 밀도 함수가 그지 2파이 루트 2파이 어디 298페이지 메뉴에 있는 거야. 루트 2파이에 그지 그리고 표준편차를 이렇게 쓸게요. 원래 표준편차는 이렇게 쓰는데 그지 숫자 6자랑 너무 헷갈리니까 그지 6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아 얘는 표준편차구나. 그지 분산은 뭐였어? V였고 평균은 뭐였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지 확률 밀도 함수가 그지 6분의 1에 그지 곱하기 자연상수 2에 그지 이건 이제 이과를 가는 미적분을 배우면 나중에 자연상수 2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그지 이거 분의 여기에 이제 뭐 2배의 표준편차의 제곱에 이제 뭐 x-m의 제곱 와 이게 뭐 판타스틱한 게 이렇게 있는데 그지 얘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저런 게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지 다른 거는 이제 뭐 숫자고 다 숫자인데 그지 얘를 우리는 뭐야? 얘가 뭐야? 표준편차. 그지 여기 있는 m이 뭐야? 평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그지 표준편차라는 게 있고 아 평균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지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그지 30살의 사이에 그지 사람들의 몸무게를 다 작성을 했더니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걔를 그지 그 곡선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지 이 x는 우리는 이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됐고 정의의 느낌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항 분포가 b라고 하면 정규 분포는 n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지 얘가 그지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그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사실 분산이거든. 그지 근데 분산인데 반드시 정의니까 기호에 맞게 우린 이렇게 표현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책에 그지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에 그러니까 몸무게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요거일 때 그지 저렇게 나타내어질 때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 밀도 함수 지금 굉장히 많겠죠.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정규 분포만 배우겠다는 얘기고 그지 그 중 하나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지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 확률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서 그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외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요것만 갖고 움직일 거니까 그지 m을 뭐야? 평균 그지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으로서 이제 어떤 분포를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지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조금 더 쓰면 한편 이 몸무게를 그지 나타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지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지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의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른다.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지 우리는 정규 분포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쌍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y축이 아닙니다. 얘는 뭔가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모인 정확하게 대칭이 그지?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함수 fx가 일단 크게 쓰면 확률 밀도함수 이거 지울게요. 확률 밀도함수 fx가 그지? 2파이에 그지? 표준 편차의 분의 1에 곱하기 자연상수 2에 위에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2배의 표준 편차의 제곱에 확률 변수 x 이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제곱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뭐를 넣어도 성립이 돼? 마이너스 fx를 넣어도 성립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은 당연히 어떤?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은 그렇지? 좌우 대칭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은 그치? 첫 번째 x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뭐다?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치? 그리고 넓이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 1이죠. 확률은 넓이는 확률과 같으니까. 그치? 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확률 밀도함수에서 그치? 이 넓이는 뭐와 같다? 확률과 같다 라고 열심히 계산을 했던 거니까. 그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그치?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라고 얘기하면 그치? 이 확률은 그치? 확률 P A부터 X가 어디까지? A부터 X가 어디까지? B까지. 그치? 이거를 계산을, 그치? 이거를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럼 정규 분포 곡선에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정규 분포 곡선에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그치? 이 넓이가 확률인데, 그치? 그렇다면 얘는 인테그랄, 그치? 적분의 대응인데 우리가 아직 적분 단원을 배우진 않았지만 배웠다라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야. 그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능이라는 얘기지. 왜 불능이라는 얘기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할 수 없어요. 그치? 얘를 적분할 수 없으니까 그치? 이거를 구하는 게 불능이더라.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 조금 이따, 그치?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아무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더라. 좌우가 대칭이더라. 그치? 그럼 왼쪽 넓이의 합은 당연히 얼마더라? 0.5더라. 그치?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치? 이 내용이 이제 298페이지에 정규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1번 제목은 안 썼네요. 1번 제목 정규 분포와 확률 무식이 밀도 함수. 정규 분포가 뭐고 확률 밀도 함수로 이루어진 어떤 곡선이라는 어떻게 한 분포 그걸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그거로 표현된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그치? 정규 분포 곡선은 뭐와 뭐로써? 여기다 말로 멘트 하나 더 쓰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은 그치?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이긴 한데 어쨌든 표준 편차로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서 표현을 한다 라는 게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좌우 대칭이고 왼쪽 0.5 오른쪽 0.5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확률은 이제 조금 이따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298페이지의 내용은 쭉 스무스하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두 번째 개념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은 두 번째 제목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지? X축, 여기가 X축인데 얘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과 m으로서 표현이 되고 가운데가 m이겠죠? 그지? 선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하나 있어. 그지? 이 아이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면 그지? 첫 번째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며 그지? 이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당연히 무함수입니다.
그지? 누구? 얘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뭐 점근선은 뭐야? x축. 그지? 그러니까 이 fx는 절대로 0이 될 수도 없고, 그지? 0보다 무조건 초과더라. 그지? 그래서 0에 다가가더라. 0 이상이죠. 잘못 썼네요. 그지? 0 이상.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했던 거고, 확률, 밀도 함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써 있어?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그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총합은 얼마더라? 1이더라. 왜?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지? 그 다음 밑에 써 있는 표현이 뭐냐면 확률, 그지? x, 확률 변수 x에 얘가 a 오른쪽이면 얘는 당연히 뭐랑 같아? p x 마이너스 a와 당연히 같습니다. m이네요. m이 뭐야? m으로 먼저 표현을 하고, 얘는 m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0.5죠. 그지? m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0.5, 왼쪽 0.5 더해서 1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지? 확률 변수, 그지? x부터, 그지? 얘가 m 플러스 a 여기까지의 확률은, 그지? m 마이너스 a에 x에 어디까지? m까지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양수 a면 여기가 정확하게 좌우 대칭 a일 거고, 여기까지, 그지? 그럼 좌우로 둘러싸인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는, 그지? 오른쪽과 왼쪽에 해당되는 넓이는 같으니까 당연히 확률이 같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세 번째, 얘는 x가 얼마일 때? m일 때, 그지? 이 fx는 뭘 가져?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지? x에다 m을 넣으면 여기 분자가 0이니까 자연상수 2에, 그지? 2의 0제곱이죠. 그럼 어쨌든 얘는 1일 거고, 5만 남어? 덩어리만 남겠죠. 그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최대값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 있을 때 당연히 최대값이죠. 그지? x가 얼마일 때야? m일 때고 그 값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 내용 뭐라고 써 있어?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는 얼마더라? 표준편차더라. 그러니까 요 거리가, 그지? 곡선의, 그지? 모양이 바뀌는 지점, 수트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극대겠죠. 그지? 이 부분은 극대점인데, 그지? 극대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더라? 거리는 뭐랑 같더라? 표준편차와 같더라. 이게 왜 표준편차와 같은지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 바로 그 다음에 5번과 6번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1, 2, 3, 4, 5번은, 그지? 5번은 뭐부터 시작이야?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편차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지? 표준편차, 얘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지? 이 평균 m은 어떻다는 얘기야? 변화한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지? 이 평균이 변화하면, 그지? 평균이 변화하면 결국 곡선의 평행이 이동이 되는데, 곡선이 평행 이동되는데, 그지? 예를 들어서, 그지? 이 시그마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어?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인데, 그지? 그럼 여기도 표준 편차 거리,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 그지? 그러면, 그지? 정균포 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x는 m, 그지?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는 x는 m1, m2,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곡선을 평행에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 평균이 클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시그마가 일정할 때 그지? m은 변화한다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그지? 곡선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멘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바뀐다는 얘기고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게 당연히 평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음은 근데 이번에 뭐가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할 때. 그럼 평균이 일정할 때는 그렇지? 당연히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시그마가 변화한다는 얘기인데 시그마가 변화를 하면 얘는 뭐가 곡선의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지? 얘는 요 내용은 줄이 좀 삐뚤어 보이는데 아무튼 요 내용은 어디서 배웠던 내용이냐면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지?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지?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지?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큰 거야. 당연하죠.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큰 거고. 그지?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그지?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분산의 정의는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편차의 정의는 뭐였어? 편차의 정의는 그렇지? 별량, 그러니까 확률에서 그렇지? 도수를 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여서 그렇지? 편차가 크면 그렇지?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지. 뭐니? 그렇지? 편차가 크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크고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분산이 크다라는 건 평균에서 어떻게 돼? 평균에서 멀다라는 뜻이죠. 그지? 그럼 평균에서 멀다라는 얘기는 그지? 평균에서 멀다라는 얘기는 그지? 평균이 일정할 때 평균이 어떤 m으로 일정해. 그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커? 분산이 커? 그러면 편차가 큰 거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평균에서 멀다, 그렇지? 그래프가 아래로 짜부가 된다라는 거야. 뭐가 클 때? 표준 편차가 크면, 그렇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거야. 응? 그럼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그렇지? 가깝다. 평균에서 멀다, 가깝다. 평균에서 가깝다는 얘기인데 평균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치? 분산이 작다는 얘기고 편차가 작다는 얘기고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정규부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이고 어떻게 이거 좌우 대칭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위로 볼록 솟겠다는 얘기고.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이 표준 편차거든. 그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 걔는 극대인데 그 지점이 표준 편차인데, 그지?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다고?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의 모양이 위에 올라간다. 그지? 표준 편차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크면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양상으로 짜부라든다 아니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든가. 그지?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퍼지고 뾰족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지? 반대말 개념은 아닌데, 그지?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된다? 퍼진다. 그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퍼진다. 그런 식으로 퍼진다. 그지? 분산이 크면 퍼진다라는 거고. 그지?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뾰족해진다.
그래서 지금 국어적인 표현으로 곡선의 모양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표준면이 커질수록 퍼진다. 그지? 작아질수록 뾰족해진다. 그지? 정교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고, 말로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지? 얘는 이해하고, 그지?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그지? 이거 뭐 크다 작다 퍼진다 뭐 낮아진다 퍼진다 뾰족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커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큰 거고, 분산이 크면 편차가 큰 거고, 편차가 크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지? 퍼지겠죠. 그렇지?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하고, 그렇지?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세 번째 개념을 가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 라는 건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라는 건데, 이제 301페이지에 그지?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규분포 곡선을 어떻게 하겠다? 재해석하겠다라는 건데, 이 재해석의 과정이 그지?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탠다드하게, 그지? 표준화를 한다.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한다? 스탠다드하게 표준화를 한다 라는 건데, 그치? 마플교과서 기준으로 301페이지를 사실 먼저 보시면 안 되고, 그치? 마플교과서 기준으로 어떤 걸 먼저 잠깐 보고 오셔야 되냐면, 순서가 좀 여기가 좀 뒤죽박죽인데, 303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치? 칠판을 보시면서 잠깐 이해를 하면, 어떤 정규분포가 하나 있어. 그치? 어떤 정규분포가 n이, 그치? 평균의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치? 이거에 요 아이의 확률 밀도함수에 해당되는 fx가, 그치? 여기다 다시 쓰긴 좀 그렇죠. 이 아이의, 그치?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치?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여기다 씁시다. 이 아이의 확률 밀도함수, 그치? fx가 어떻게 돼? 2파이의 루트의 표준 편차에 분의 1의 자연상수 2에 위에 마이너스 여기에 2배 표준 편차의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그치?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띄면 얘가, 그치? 표준 편차의 제곱에, 그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제곱을 합쳐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치? 우리는 얘를 치환하겠대. 얘를 어떻게 치환하겠대? 얘를, 그치? z로서 치환을 하겠대. 밑도 끝도 없이 치환이야? 그냥 조금 간단해 보인다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정이니까 까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지? 정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를 때, 그지? 이제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들어가겠죠? 확률 변수 x, 그지? 마이너스 m을 뭐로 나눌까? 표준 편차로 나눌까? 얘를 뭐로 치환하겠다? z라고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지? 이렇게 치환을 한 순간, 그지? 확률 밀도함수, 그지? fx로 바뀌면서, 그지? 모르니? z죠. fz로 바뀐 순간 얘는 조금 더 간단해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 그지? 이거에 시그마의 자연함수 2에 마이너스 얼마? 2분의 z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지? 이게 간단하게 뭐가 간단해? 그냥 이런 게 있어 라는 거고, 그지? 그랬을 때 치환을 했을 때, 그지? 치환했을 때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받아들입시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외워야 되는 게 살짝은 그냥 외워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평균이 m이었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어.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치환을 한 순간 얘는 이 확률 변수 x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어차피 따라가는데 얘는 정규 분포가, 그지? 평균은 어떻게 돼? 0이 되고, 그지? 표준 편차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지? 303페이지에 마플 교과서의 303페이지에 마플 해설에, 그지? 왜 평균이 0인지, 왜 평균이 0인지, 왜 표준 편차가 1인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아이의 평균이 어떻게 돼? 이 아이의 평균이 m이죠. 이 아이의 평균이 m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에 그지? 분산은 얼마인가요? 분산은 얼마야? 시그마 제곱이죠. 그지?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돼? 이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다가 두심을 내고 여기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그지?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됐어? 표준 편차 분의 1에 마이너스 뜯으면 표준 편차 분의 m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야,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별량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별량은, 그지? 이렇게 변화하는 별량은 평균이 원래 m이었거든. 그지? 평균이 m이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이 자리에, 그지? 뭐야 이거? 표준 편차분의 m 마이너스 표준 편차분의 m이니까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시그마분의 1이니까, 그지? 시그마분의 1이니까 분산에는 요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지? 여기다가 시그마분의 1로 나누면 얘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지? 이렇게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래서 평균은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지?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인데, 그지? 선생님 이해가 좀 어려워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지?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거든.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규 분포는 평균의, 그지? 시그마의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 곡선은, 그지?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갈 때 표준 정규 분포는, 그지? 평균이 얼마고 0이고, 그지? 표준 편차가 얼마더라? 1이더라.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지? 다시 301페이지로 다시 들어오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는 다시 정규 분포 곡선을 재해석해서, 그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뭘 하겠다? 그냥 표준화를 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규 분포 곡선이 있어. 굉장히 많은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그 여러 개를 표준화해서 서로 뭐 하겠다? 비교하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요 내용은 잠깐 얘기를 하면, 요 내용은 마플 교과서에 어디 있냐면, 마플 교과서에 30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마플 교과서 306페이지에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이유인데, 그지? 이건 잠깐 써줄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나오는데, 확률 변수를, 그지?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을, 그지? 확률 변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지? 그냥 결국 정규 분포를, 얘를 뭐 하는 이유? 표준화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확률의 계산을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치?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이 확률값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지? 아까 얘기했던, 그지? 여기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확률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확률값이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꿔서 여기서 확률값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넓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를 주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표준화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지? 서로 다른 평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를 한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301페이지에 표준 정규 분포의 정의를 그냥 쭉 한번 쓴 거고. 그렇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좌우 대칭입니다. 평균을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그렇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결국 여기서 저 밑에 301페이지에 이제 이게 1번의 내용이고 2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그렇지? 확률 P Z가 0 오른쪽은 그렇지? 얘는 당연히 뭐랑 같아? Z가 그렇지? 0 왼쪽이랑 같고 0.5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치환을 한 확률 변수 Z가 그렇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렇지? Z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이제 치환한 과정에서 x가 z로 표현이 된 거고, 그렇지? 그럼 여기 0.5, 여기 0.5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쭉 쓰면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p a부터 z가 b일 때,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렇지? 그럼 이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P 0부터 Z가 B까지 간 부분에서 P 0부터 Z가 A까지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치? 얘는 어떤 얘기야?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치? 어떤 부분을 빼겠다? 이 부분을 빼면, 그치? 그러니까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를 빼시면 A부터 B가 남겠다. 그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하고 4번은 또 공간이 좀 조금 애매하니까 지울게요. 그치? 이건 어차피 뒤에 문제 풀면서 계속 나옵니다.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에 그치? 이게 지금 3번인데 그치? 4번 제목에 여기다 쓰고 끝낼게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관계, 표준 정규 분포와의 관계는 그지? 자 보면 그지? 정규 분포 어떤 확률 x가 뭘 따라간다? 그지? 정규 분포 n을 따라간다. 그지? 평균의 그지?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치환을 했다라는 거고, 이 x를 뭐로 치환했다? 이 x를 뭐래니? 평균에서 확률에서 m을 빼서 요거를 뭐라고 치환했다? z라고 치환을 했을 때, 그지? z라고 치환했을 때, 그지? 여기서의 확률,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에 해당되는 a에서, 그지? x가, 그지? b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지? 똑같죠? 양쪽에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m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는 그냥 한 방에 쓰면 어떻게 돼? a-m을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한 방에 z가 되는 거고, 얘는 뭐 b에서 평균을 빼 표준 편차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이제 뭘 계산하겠다? 넓이를 계산하겠다, 확률을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치? 305페이지에 5번에 사실 특징이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치? 원래 5번이 하나 더 있는데, 그치? 그럼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이 개념 설명을 가지고 문제를 힘차게 풀겠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마풀 개념 익힘이 무려 몇 개냐면 마풀 개념 익힘이 13개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 칠판을 싹 지우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볼 건데 정규 분포는 외울 게 좀 몇 개 있어. 외울 게 좀 몇 개 있고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렇지? 처음 배우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지?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시킨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는 그치? 개념 하나 따로 그치? 익힌 문제 따로 발전 문제 따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정리합시다.